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4회차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풀이 동영상,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꼭 이걸 두 번씩 말하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보고의 일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유효성의 원칙, 이렇게 선생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증대성의 원칙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암기에 대한 일정 부분, 요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실무론에서 굳이 암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오답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답이 하나로 고정돼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계속 명칭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를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전략적 정의를 물어보니까 1번 콜센터는 우량 고객 창출 센터다. 맞죠? 2번 콜센터는 고정 고객의 관계 개선 센터다. 맞습니다. 3번 콜센터는 고객 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고객 상담 센터다. 맞습니다. 4번 콜센터는 원스톱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제공 센터다. 맞습니다. 5번 콜센터는 내부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휴먼 인덱스 센터다.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콜센터는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휴먼 릴레이션 센터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답일 겁니다. 일단 5번이 좀 잘못된 겁니다. 휴먼 인덱스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생활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형태를 분석해서 주가, 경기를 전망하는 인간 지수를 얘기할 때 저희가 흔히 휴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상관없는 워딩을 쓰면서 표현했던 오답이었습니다. 참고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앤톤이 제시한 콜센터 인바운드 성과 지표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인바운드 성과 지표라고 나옵니다. 교재에서 보실 수는 없는 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인바운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80% 콜에 대한 응대 속도, 평균 응대 속도, 평균 통화 시간, 평균 통화 후 처리 시간, 평균 포기율, 저희가 어벤던스 콜이라고도 부르죠. 평균 대기 시간, 첫 통화 해결률, 불통률, 상담원 착성률, 평균 포기 전 시간, 스케줄 준수율, 평균 출근율, 1콜당 비용, 평균 판매 가치. 특이한 건 평균 판매 가치는 아웃바운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가 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균 판매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평균 판매 가치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인바운드 성과 지표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답은 지금 1번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균 판매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미 자체가 실제로 보게 되면요, 서로 간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 평균 판매 가치라는 건 실제로 홈쇼핑 같은 걸 보실 수가 있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평균 판매 가치가 아웃바운드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마케팅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판매에 대한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는 평균 판매 가치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답은 1번으로 공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측면에 대한 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건 뭐 협회 쪽으로도 말씀을 드려놨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뭐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측면에 대한 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콜센터 운영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의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끊어읽기 등을 활용하여 대화 흐름이 유연하고 자연스럽도록 합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2번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맞죠? 3번 장황한 설명이나 전문 용어는 피하고 쉽게 작성합니다. 맞습니다. 4번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 미리 강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이건 뻔히 아시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편익을 미리 강조합니다. 흔히 저희가 이걸 차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훅실드가 제시한 감정노동의 유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선생님. 표면적 행위, 내면적 행위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조직의 강요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 등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서비스 표준에 맞추어 표현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줄 중에 키워드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하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딱 유추할 수 있는 건 표면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스스로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두 개 표현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면 표면화 행위라고 딱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코칭의 종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조금씩 나오다가 요즘에 와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미니 코칭보다 코칭 시간이 길고 코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일단 답을 지목하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코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가니까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표에 따라 업무 및 두세 개의 통합 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 있는 코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저것만 갖고도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답 뭘까요? 네, 풀 코칭입니다. 풀 코칭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풀 코칭.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콜센터에서 가장 흔한 코칭 방법입니다. 라고 나오면 뭘까요? 네, 프로세스 코칭이 될 겁니다. 키워드로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번.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명함 교환 예절 얘기합니다. 1번. 상대방의 명함에 어려운 한자가 있을 경우 정중하게 물어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맞죠? 당연합니다. 2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상대방을 지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오른편에 내 쪽에, 나의 방향, 나의 위치 쪽에 놓으시면 되죠. 3번. 만약 명함이 없을 경우 공손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의 근무지에 우편으로 발송토록 합니다. 무슨 연예인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 명함이 없다면 예의를 갖추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필요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은 메모를 건네주는 것 정도로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한 번 정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지켜야 할 전자우편, 이메일, 네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올바른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길게 문제가 나올 때는 저희가 꽁수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해볼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의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됐죠? 그죠? 뭐 때문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저도 잘못된 설명하잖아요. 이게 맞죠. 첨부 파일의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또는 보내는 파일이 다수의 파일인 경우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올바른 것 물어봤으면 5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영상을 조금 빨리 하려고 꽁수를 부리다가 올바르지 않다고까지 헛소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5번 설명.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다 올바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은 장난스럽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한 번 정도는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길 때는 5번부터 한번 보기를 확인해 보시기를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세 영국에서 기사, 나이트, 다음과는 봉건 신분의 칭호로 사용된 것이 유래이며 미스터보다 더 심오한 존경의 뜻을 담는 경칭으로 님, 귀하 등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에스콰이어입니다. 에스콰이어고요. 실제로 이제 편지에서 수취인 성명 뒤에 붙이는 아마 경칭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콰이어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he Honorable이라고 하는 게 더 5번에 있는 더랜다. 5번에 있는 The Hon이라고 안이라고 뭐 헌, 안, 뭐 있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약간 영어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기억하시고 답이 에스콰이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영어 내용. 컨벤션 관련 용어 중 공식적인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된 의제를 의미하는 거 뭘까요? 의제라고 나옵니다. 의제. 결국 뭘까요? 아젠다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젠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읽진 않겠습니다. 연차 보고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3번 무기명 투표라고 부르죠. 4번 저희가 결의안의 초안이라고 부릅니다. 초안. 5번 저희가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교재 외 기출문제로 보셨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문제가 길어지면서 단순하게 예전에 봤던 암기 형식으로 요소만 기억했으면 될 만한 문제 유형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긴 설명을 통해서 그 중에서 잘못된 것 또는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포함됐던 독특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론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파트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영상이 조금 이해를 하는데 부족하다든가 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제의 답이 조금 이상했던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사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건 서점에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보다 가장 월등한 합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서적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온라인상에서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그 메인 화면이고요. 조금 죄송한 건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셨던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거고요. 뭐 가입을 해갖고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총 6년치 정도에 대한 게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중 출제가 되는 핵심 문제 분석 문제집,
단원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출제 경향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합격 솔루션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대비에 만족할 만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분석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